제가 최근에 이제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뭐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아주 핫한 드라마인데 제가 이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언론고시 상담소와 관련된 콘텐츠를 하나 제가 뽑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교육생님들이 평소에 너무 많이 주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연계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고시 준비한 학생들에게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은 이제 이런 내용이죠. 이제 뭐 1화부터 보시면은 이제 약간 타임슬립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재벌가에 일하는 어떤 그 팀장이 갑자기 사망을 하고 그 사망을 한 팀장이 다시 이제 태어나서 재벌가의 막내 아들로 환생을 한다라는 설정인데, 이제 여기서 이 마지막 막내 아들, 재벌집 막내 아들의 이 총기가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본인은 미래에서 온 사람이다 보니까 그 총기가 남다르겠죠. 왜냐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여기에 이제 이 순양그룹이라는 재벌 그룹이 나와요. 그 순양그룹이 나오는데 그 순양그룹의 회장님의 역할을 이성민 배우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장의 이름이 이제 진양철이라고 하는데, 진 회장이라고 할게요. 이 진 회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재벌집의 막내 아들로 이제 재벌가의 정말 막내 꼬맹이 손주로 이제 진도준이라는 극중 배우를 가지고 나오는 배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뭐 어떤 게 떠올렸냐면, 이게 언론고시,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교육생님들에게 요구하는 덕목이 바로 이런 것이겠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진 회장, 이제 진양철 회장이 이제 순양그룹인데 사실은 삼성그룹을 약간 좀 타겟으로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삼성그룹이 반도체를 했거든요. 반도체를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왜냐면 일단 미국과 일본이 당시에는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든지 일본의 NEC라든지 이러한 뭐 히타치 뭐 이런 유서가 있는 기업들이 반도체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고래 싸움에 한국이라는 이 새우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진양철 회장이 고민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뉴스 기사를 보는데 한국 반도체 적신호 빨간불 뭐 이런 게 나와요. 왜냐면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대적으로 큰 투자를 하고 또 덤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반도체를 기본적으로 뭐 순양그룹은 뭐 한 배당 100달러 이렇게 받고 있는데 걔네는 30불, 50불, 막 30불 이렇게 받겠는, 그럼 완전 덤핑이죠, 이거는. 그러면 사실 이건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그 미국이나 일본은 대규모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로 밀고 나가면 사실 이러한 어떤 후발주자들은 끼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순양그룹이 고민을 엄청 합니다. 진양철 회장도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기업가 정신으로 봤을 때 반도체가 분명 미래의 쌀이다. 반도체는 앞으로 우리 순양그룹이 놓쳐서는 안 되는 미래 먹거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여의치 않은 거죠. 너무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드라마를 보시면은 이 진도준이라는 이 막내 아들이 처음에는 이제 순양그룹이 우리가 노태우 후보를 지원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김영삼, 김대중 후보를 지원해야 될 것이냐를 막 싸워요. 그런데 이때부터 등장을 하거든요. 물론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 진도준 막내 아들은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저라면 노태우 후보에게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근데 사실 그때 당시로는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던 거죠. 아무도 생각을 안 했고, 사실 보시면 이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저라면 노태우 후보에게 지원을 하겠다, 선거 자금을 대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1등과 2등이 김영삼, 김대중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럼 1등과 2등은 내가 떨어질 거라 생각 안 해요. 그 욕심에 눈이 멉니다. 그래서 1등과 2등이 단일화 협상이 결렬이 될 것이다,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데, 정확히 딱 그 순간 단일화 협상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1등과 2등이 포기를 안 해요. 포기를 안 하고 정주행을 합니다. 결국은 정주행을 한 다음에 결국은 3등인 노태우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이 됩니다. 실제로 37%인가 밖에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37대 25대 21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어부지리로 된 거죠. 사실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41%를 득표를 했어요. 근데 홍준표 후보가 24%를 득표를 하고 안철수 후보가 또 21%를 득표를 해요. 근데 홍준표 후보랑 안철수 후보를 합치면 45%가 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후보를 이겼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단일화가, 근데 홍준표 후보랑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가 안 됐죠. 왜냐, 서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둘은 좀 결이 다르기도 했으니까. 근데 아무튼 김영삼, 김대중 후보도 당시에 단일화가 되지 않았고
결국 단일화 협상 결렬이 되면서 결국은 노태우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이 되었다. 자, 그러면서 약간 총기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이 주변에 있는 재벌가 사람들이 총기를 느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전혀 인정을 하지 않던 그 이성민 회장이, 그러니까 진양철 회장이 이때부터 이 어린 막내 아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눈여겨보기 시작하면서 하는 소리가, 그러면 반도체 얘기를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좋다. 1등과 2등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3등이 어부지리로 1등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건 어떠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라는 고래가 막 싸우는데 새우인 한국의 등이 터진다. 한마디로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막 싸우는데 한국이라는 순양그룹은, 순양반도체는 새우가 등 터지게 생겼다. 이런 말인 거죠. 이건 어떻게 해결할래? 라는 수수께끼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이 나와요. 드라마 속에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 드라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이 딱 지금 언론사들이 여러분에게 논제를 내고 논술과 면접을 보는 딱 이 전형 과정이 이 진양철 회장이 진도준 막내 아들에게 주는 수수께끼랑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당시에 이제 그런 신문 기사들이 막 나오고 난리가 나면서 이 재벌가 아들들은 반도체 돈 됩니까? 우리 접읍시다. 이러다가 회사 거덜나겠다. 가 돼요. 근데 그게 이 진양철 회장이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닌 거예요. 왜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혀를 끌끌 차면서 이걸 꼭 이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정말 첨단 미래의 쌀인데, 그죠? 지금 실제로 그게 현실이 됐잖아요. 반도체는 미래의 쌀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제1 수출품이 반도체고, 대한민국 무역의 4분의 1을 삼성 반도체가 지금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왔잖아요. 지금 어쨌든가 정확하게 예측을 한 거죠. 진양철 회장은. 그걸 꼭 굳이 말로 해야 알겠니? 이 모질이들아, 이 바보들아, 이 바보 같은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냐? 반도체가 돈이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안 해요. 이 재벌가 아들들이. 물론 그 입장도 이해는 돼요. 당시에는 20년, 30년 뒤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 된다는 보장을 어떻게 해요? 당연히 안 되지. 불가능하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판에 박힌 반응들이 나와요. 반도체 접자. 지금 심지어 영진반도체 일본 기업 인수된다고 하더라. 큰일 난다. 우리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발에 동동 구르고 있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진양철 회장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이걸 꼭 굳이 말로 해야 하니 이 바보들아? 무조건 반도체는 미래의 쌀이야. 근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미국과 일본, 미일 사이에서 그 고래 싸움에 어떻게 순양의 반도체가 새우가 등이 안 터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바보 같은 아들들은 그런 모자란 발언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이 진도준 막내 아들이 해결책을 내요. 뭐냐? 미국과 일본이 고래 싸움을 하면 그 고래 싸움에 새우가 등이 터지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건 바로 뭐냐? 새우가 덩치를 키우는 겁니다. 새우가 미국과 일본의 그 고래들 싸움에서 더 등이 안 터지려면 덩치를 키우면 된다. 그래서 그 영진 반도체가 실제로 한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인데, 그 반도체가 매물로 나와 있었어요. 그 영진 반도체를 순양 반도체가 인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반도체가 결국 버티고, 물론 이제 나중에 미일 반도체 협정이 나오면서 미국이 일본을 완전히 그냥 끝을 내버립니다.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완전히 일본 반도체 산업을 날려버립니다. 미국이 추후에. 그리고 미국도 사실 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생산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죠. 미국은 원래 전통적으로 제조업 강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 강국이었다가 금융 강국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 단계에서 일본은 고래였기 때문에 얘는 손을 좀 봐줄 필요가 있어요. 양털을 깎아낸 거죠. 깎아냈지만 한국은 얘 봐라, 좀 덩치가 커진 새우네? 그러면은 얘 차라리 일본이 하던 역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본이 하던 역할을 차라리 이 새우한테 맡기자 해가지고 한국이 그 수혜를 빚고 비약적으로 성장을 한 게 삼성전자의 반도체예요, 여러분. 네, 어쨌든가 이 진도준 막내 아들의 해안이 빛을 발했던 거죠. 덩치를 키우면서 버텨라.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들었냐? 여러분이 딱 지금 사회 있는 상황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논술과 면접을 보는데 단순히 여러분 보세요. 단순히 글을 잘 쓰고 못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면 확률이 높아지긴 해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언론고시의 필기시험은, 논작시험은 수필가를 뽑는 시험이 아니고 소설가를 뽑는 시험이 아니에요. 문학인을 뽑는 시험이 아니, 신춘문예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글의 화려한 문체나 화려한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수려한 표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어떤 논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얼마나 나만의 통찰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없는지가, 나만의 인사이트를 보여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수수께끼가 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논제고 면접에서 나오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새우가 등이 안 터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바로 논제잖아요, 사실. 지금 보세요. 똑같은 논제였죠. 왜냐면 미국과 중국, 미중 패권 경쟁 사이에서 한국이 선택을 해야 될 처세는 무엇이냐? 이거 논제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잖아요. 지금 일본이 중국으로 바뀐 것 뿐이잖아요. 이게 논제잖아요. 면접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드라마를 보시면서 저는 그게 떠올랐어요. 아, 이거는 내가 한번 콘텐츠로 찍어야겠다. 괜찮은 소재인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그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언론고시를 준비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언론사들이 내주는 이 수수께끼를 누가 조금 더 그 본질과 핵심을 깨뚫고 나만의 시야와 안목, 관점, 정체성을 소개를 하면서 인사이트와 통찰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결국 언론고시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열심히 논작 서디를 하시는 분들, 교육생님들, 그리고 면접 서디를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교육생님들 다 좋아, 다 좋습니다. 공부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이왕지사 하는 거면 조금 더 본질과 핵심을 깨뚫은 채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준비를 좀 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글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무작정 글만 많이 쓴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좋아. 지금 이게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는 당시엔 일본이었어요.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고래의 반도체 전쟁에서 한국이라는 새우가, 순양 반도체라는 새우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진도준은 찾아냈습니다. 영진 반도체를 한국이 인수를 해서 일단은 새우의 덩치를 좀 키워놔라. 그리고 기회를 도모해라. 이게 재벌집 막내 아들 진도준의 해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해안을 가지고 있나요? 그쵸? 여러분은 그냥 드립다 글만 쓰는 건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언론고시 논작 합격의 핵심 요인은 뭐냐면 여러분이 얼마나 화려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건데 글을 누가 화려하게, 수려하게 잘 쓰냐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고 이러한 해안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해안, 인사이트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글을 많이 쓰는 논작 스터디를 물론 하면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해도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나만의 어떤 시야와 안목, 이 인사이트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과연 그 시험장에 가서, 면접장에 가서 진도준처럼 말할 수 있어요? 이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인사이트를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합격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면서도 사실은 이것도 저의 인사이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거를 여러분이 직접 써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실제로 지금 가장 핫한 이슈인, 실제로 지금 많은 언론사들이 면접을 보고 있잖아요. 면접 보고 있는데 면접장 가서 다 해도 되는 말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그 재벌집 회장님이 막내 손자에게 이러한 수수께끼를 내더라. 그 해안을 찾아내더라. 근데 그 막내 아들이 그 답을 찾아내고 해안과 인사이트와 통찰력을 제시를 하더라. 나도 이 언론사에 입사하게 되면 그렇게 해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현명하고 지혜로운 기자가 되도록 하겠다. 얼마나 좋은 지원 동기예요. 그죠? 이런 게 면접의 답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또 인사이트 있는 면접의 답안, 그리고 논작의 답안이 되는 거예요.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의 사례를 소개를 해주는 거죠. 왜냐? 요즘은 장문이다 이러면은 칼럼 형식의 글이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사례를 소개해도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사례 있잖아요. 그대로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추후에 있었던 미일 반도체 협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이 해안이 얼마나 순양 반도체, 그죠? 삼성전자의 반도체의 운명을 바꿨는지를 소개를 하면서, 그죠? 얼마든지 여러분이 써먹을 수 있는 소재는 정말 많습니다. 정말로 시의성 있는 이러한 드라마부터 여러분이 인사이트 있는, 한마디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좀 남다른 시야와 안목, 관점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언론고시는 물론이고 여러분이 인생을 사실 때도 분명히 남들보다는 좀 더 한 발 앞서 나가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길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언론고시 상담소 영상, 그러니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이거죠.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대체 나는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대체 왜 나는 매번 떨어지냐? 여러분이 언론사가 낸 수수께끼를 제대로 못 풀어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딴에는 풀어냈겠죠. 마치 그 진양철 회장의 아들들이 반도체 돈 됩니까?
나름대로 답을 찾은 거예요. 그들도 반도체 돈 안 된다, 반도체 접자, 이거 접읍시다, 이거 매각합시다 우리도. 이거 나름대로 걔네들도 답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언론사 입장을 정확하게 들어야겠죠. 이 막내 아들은, 회장님은 지금 이 반도체가 돈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저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반도체는 미래의 먹거리고 미래의 핵심 산업인데, 미래의 반도체는 미래의 쌀, 첨단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중요한 거 이미 깨뚫어 봤어야 되는 거죠. 이미 그걸 깨뚫어 봤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재벌집 아들들이 반도체 돈 됩니까? 팝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어요. 이미 반도체는 가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미국과 일본의 고래 싸움에 새우가 등 터지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를 바랬겠죠, 이 회장님은. 근데 애석하게도 재벌집 아들들, 첫째 둘째 아들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않고 그런 기사가 나오니까 일희일비하면서 반도체 팔자, 매각하자. 근데 우리 막내 아들, 그러니까 이렇게 고뇌를 하거든요, 실제로. 회장이 듣고 싶은 말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과연 언론사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냐는 거예요.